또 다른 대선 주자 관련 얘기, 바로 정의당 심상정 후보 얘기입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요, 본인 유튜브 방송에서 심 후보가 사적 욕망에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거다, 이런 심리 분석을 인용해 논란입니다. 화면을 보기 전에 먼저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사회심리학자 심상정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 지나치게 공격적이지 않나, 그것은 사적 욕망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때에 따라서 공적 욕망화 되지 못해서 위험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 이 비판 수위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굉장히 저기 지금 보니까 정의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제 패친 중에서도 좀 있는데 뭐 분노의 수위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그 유튜브에 김태형 소장이 출연을 해서 심리 분석을 이렇게 한 건데, 김태형 소장이 전에 이제 이재명론이라는 책을 지은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정의당 배진교 대표가 쭉 이렇게 보고 나서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대선 후보들은 전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식의 분석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것도 봤는데, 저 부분이 심상정 후보가 이남이녀의 막내딸이라 뭐 인정 욕구가 있다, 그리고 진보 정치를 오래 했는데 어떤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예,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보 정치를 오래 했는데 어떤 성취 이런 것들이 업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했다. 또 이재명 후보를 좀 이렇게 깎아내리려는 사적 욕망이 작용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심리학자가 뭐 심리적으로 이제 분석을 한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김어준 씨가 어떤 경우에는 같이 맞장구 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 삐 이렇게 하면서 좀 위험 수위가 있다라는 표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 지금 공중파를 진행하고 있는 김어준 씨가 유튜브 방송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특정 후보들에 대한 저런 부분을 하면서 이제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안 하고 전부 다 아마 똑같이 아마 어느 정도 균형 잡히게 했다면 논란이 좀 덜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번 경우에는 심 후보에 대한 저런 부분들이 정의당 당원들을 상당히 지금 분노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장차장, 결국은 뭐 여러 속내들이 나오는 게 바로 심상정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할 거냐 말 거냐, 혹은 대선에 완주할 거냐, 이 논란 때문에 좀 얘기가 많은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그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심상정 후보는 정의당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공당의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완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민주당의 어떤 정권 재창출이나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바라는 이 여권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 약간 지지율을 내서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1, 2%라도 더 많은 이 지지를 확보해야만 이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조바심이 나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몇 %라도 이 고정된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야당으로 가지 않고 여권으로 올 수 있는 이 지지를 받고 있는 심상정 후보에게 약간의 좀 이게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 공적 욕망과 사적 욕망이 뭐 화해되지 못했다, 이런 어떤 인신 공격성 발언이 나와서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을 좀 자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정의당 원내대표인 배진교 의원이 오늘 이런 한마디를 했더라고요. 지난 4주간의 김어준 씨 방송을 들여다보면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대선 후보들은 전부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방송, 명비어천가가 따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시간부로 정의당은 김어준 씨의 방송을 보이콧하겠다, 외면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원희룡 후보의 부인인 그 이제 정신과 전문의가 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제 소시오패스라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굉장히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은 이제 여당 같은 경우도 아니 어떻게 한 번도 진단해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진단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뭐 징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이 사회심리학자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이제 단순히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이제 그걸 한 것인데, 사실은 정의당과 민주당의 어떤 관계는 이미 지난 선거 때 사실 위성정당 문제를 가지고 그때부터 결정적으로 지금 완전히 이제 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결국은 사실 정의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속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정의당에 지금 분노감이 차 있는 상황에서 자꾸 이재명 후보와 어떤 지지하지 않거나 단일화하지 않을 경우는 이거는 뭔가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 그렇다라고 이제 문제를 돌리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정의당도 굉장히 강한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일단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일단 출연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예. 이제 다만 아마 이 갈등은 뭐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의당이 방송인 김어준 씨를 외면한 까닭, 범여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이 주제는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지지율 빠지잖아요. 마찰 갈등으로 비춰지니까. 선대위 구성 문제 그만 방송하고 대장동 수사 꾸물거리는 거 알려주세요. 윤석열 캠프 선대위 얘기 갈등으로 비춰진다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고요. 예. 잡탕밥. 그동안 보수당은 일관성으로 포장했었지만 민주제라는 게 다양성 아닌가요? 선대위 구성하다면 이런저런 뒷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 후보라는 분이 발표도 제대로 못하고 멍하니 너무 부끄럽네요. 윤석열 후보 비판하신 분도 있습니다. 또 볼까요? 천안함도 북한 소행 맞나요? 이재명 후보님 답해 주세요.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만 입장을 밝힌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신 것 같은데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시장으로 사인했으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요. 대통령이 돼도 그런 식으로 할 건가요? 오늘도 댓글 5개 역시 대선 관련 윤석열, 이재명 후보 관련이었습니다. 댓글 5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이 얘기로 가보겠습니다.